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원시스템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이 대신증권에서 한원시스템이 올해 3분기에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파업 소식도 있고요. 여기에 순수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한원시스템의 매출 성장도 둔화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할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한원시스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급락하는 종목 중에서 최상위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 원인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 주셨죠. 대신증권에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줬는데요. 한원시스템은 이 자동차 부품인데 그 중에서 이 공조 장치, 이 공조 부품을 좀 만드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국내에서는 1위, 업계 1위, 전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공조 쪽에 있어서의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 2023년도는 계속적으로 기대가 된다. 1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실적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기관 중점적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주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르지 못했죠. 최근에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박스권 안에서 8,500원에서 높게 잡으면 한 10,00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신증권에서 한원시스템 3분기 매출액이 약 한 2.3조 원 정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 정도 성장을 예상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할 것으로 572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어닝 쇼크입니다. 작년보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기존 예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예상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 외형 성장과 비용 안정화에 따라서 연중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시장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 개선 계속 됐어야 되는데 실적이 작년과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7%죠. 이 어닝 쇼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왜 이 실적이 좋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 보면은 미국에서의 자동차 관련된 파업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이 매출 성장 둔화로 인해서 매출액이 커지면 고정비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죠. 매출액이 줄어들면 고정비에 대한 비중은 늘어납니다. 매출액이 줄어든다라는 점, 그러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 마진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예상한 OP 마진이 2.5% 정도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대신증권의 예상이 사실은 향후에 대한 부분도 좀 부정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임금 상승 리스크도 미국에서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런 수요 공백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실적 가이던스 하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오늘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대신증권뿐만이 아니라 이 노무라증권에서도 이 이익 성장이 좀 제한될 것이다. 이유가 구조적으로 높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원시스템 이익 성장이 제한될 것이다. 미국 디트로이트 지역의 파업 그리고 전기차 판매 둔화로 인해서 3분기 영업 이익률이 제가 대신증권에서 예상한 OP 마진이 2.5%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예상치는 3.7%였거든요. 이 노무라증권에서 예상한 건 2.6%입니다. 대신증권과 노무라증권 0.1%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보다 시장 기대치 3.7%보다 1% 이상 낮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노무라증권에서도 투자 의견도 매도 그러니까 비중 축소로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이 더 부정적으로 대신증권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예상을 했고 무엇보다도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이번에 대신증권하고 노무라증권이 얘기하기 전에는 매출액 작년이 한 8조 6천억 정도였는데 금년에 9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2,500억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적어도 4천억 이상을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장 예상은 700억 원대 후반이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 500억 원대 중반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점. 그러면 2023년도 영업이익이 4천억 이하라는 얘기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고 가이던스, 이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원시스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원시스템이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예상치 떨어지는데 실적 가이던스까지 떨어진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이 한원시스템을 커버리지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이런 목표 주가가 다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적인 매도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도망가자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원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망가자 전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원택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인데 그래도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모드가 올해 실적 예상치를 내리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 영향을 받고 함께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택만의 장점은 없을까요? 네, 우선 원택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좋았죠,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2,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금년에 8월 말에는 15,000원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약 한 11개월 동안 7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 우선 업종 자체가 좋습니다. 레이저 기기를 개발해서 축적한 이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스테틱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에스테틱 의료기기에 대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해외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대표 품목이죠. 이 원택의 대표 품목인 올리지오, 이 RF 기기인데, 이 피부, 이 리프팅 기기인데, 이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소모품 자체도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택의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해외 시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올리지오뿐만이 아니라 라비앙, 다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라비앙이 브라질에서 4년 만에 누적 629대를 판매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고, 이 올리지오는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출시한 이후에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지면서 해외 성장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핵심 시장, 미국과 중국이 시장 자체의 규모로 보면 훨씬 더 크고 훨씬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죠. 미국 FDA 승인이 22년도에 올리지오가 받았고, 라비앙이 23년도에 받았거든요. 이제 FDA 승인 받고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장에서의 확장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까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사업 자체도 좋고요. 지금도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어두워지는 이런 코멘트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 방송 초반에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데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2차전지 소재업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그리고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택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60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하락, 코스닥 하락에 대한 영향력까지 오늘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택의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의 하락 여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적절할까요? 네,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불확실하고요.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물음표도 아직 찍혀 있고, 그리고 사실 차트적으로도 121선이 지지선으로 좀 잘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61선이 한번 무너지고 121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럼 하방으로 좀 지지할 가격까지 가려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제가 이 원택 기업 자체의 설명을 드릴 때 매출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요. 동남아 빨리 늘어나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성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3분기 부진하다라면은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좀 더 하락한다라면 매수 가격은 8,000원, 손절 가격은 7,000원, 목표 가격은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택에 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도망가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접근할 때 가격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매수를 하신다면 8,000원, 손절 라인 7,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10,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수 앱지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상증자와 12 발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요. 유상증자는 100억 원, 그리고 전환사채는 500억 원입니다. 이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네, 이 6월 말 기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640억이었는데 이수 앱지스가 이 상환해야 되는 규모, 회사가 21년도에 8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금년 말부터 조기상환 청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기상환 청구를 800억 전부 다 한 번에 한다,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회사 자체의 현금도 640억 상당히 좀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 7회차, 21년에 발행한 7회차 전의 사채권자 전체가 조기 상환을 청구할 경우에도 회사에서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회사의 예상치보다 좀 더 많이 이 조기 상환 청구가 들어온다라면 현금을 대부분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화학, 모회사죠. 이수화학을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을 했고요. 주주 대상으로 500억 규모의 공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 주가 급락했던 이유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내년에 나오고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배정을 받지만 1년 동안 보유예수가 걸리게 되고요. 이 주주 배정 전환사채가 이제는 좀 단시일 내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 가격이 7,000원입니다. 지금 주가는 6,380원이고요. 이 7,000원 정도가 7,000원을 좀 넘어가게 되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 매도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에서 위로 많이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주가가 당분간 저 전환사채 물량을 해결할 때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이수앱지스 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낀 것 같고요. 하지만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의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